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5일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체중 감량 비결로 언급하면서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린 위고비는 기대 속에서도 오남용과 부작용 논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로 15일부터 판매됩니다. 주 1회 투약하며 4주마다 용량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용량은 0.25mg부터 시작하며 추가 용량은 11월과 12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위고비는 식욕 억제와 포만감 유지 효과로 평균 체중을 14.9%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삭센다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가격은 모든 용량이 37만원대이며 실제 소비자는 한 펜당 80에서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국내 제약업계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에 돌입했으며 유한양행과 동아에스티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식약처는 비만 환자만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개인 거래는 금지됐습니다. 위고비는 두통, 구토,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신중한 투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만이 처방 대상이며 국내 고도비만 인구는 성인의 5.9%에 불과합니다. 체질량 지수 30 미만의 사람이 사용할 경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상장지 수펀드 ETF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3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덕분에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 상위 10위 중 70% 이상이 ETF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순매수 톱10 모두 ETF가 차지했으며 그중 1위는 미국의 대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슈드 ETF였습니다. 슈드 ETF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월 대비 2.7배 증가한 2,86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ETF 시장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제기간 단축, 분산 투자의 용이성, 낮은 비용 등 투자 편의성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버퍼형 ETF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며 투자 전략이 더욱 다각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ETF 시장은 2,200개 종목에서 3,700개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며 최근 두 달간 약 100개의 새로운 상품이 상장되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관심도 커지며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12위 모두 ETF가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드 ETF는 3%대의 연간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운용 보수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ETF 선택도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적합하며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다양한 업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지수형 ETF나 배당주 ETF가 적합하다는 조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아트홀에서 컬리 뷰티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30 여성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약 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사는 컬리가 2022년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 론칭 후 처음으로 연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입니다. 행사장은 프레스티지관과 이노베이션관으로 나뉘었으며 랑콤과 에스티로더 등 고급 브랜드와 48개의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참여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최근 화장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9월 성수동에서 무신사 뷰티 페스타를 열었고 CJ 올리브영은 오늘드림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컬리와 무신사는 화장품 시장에서 각각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뷰티 시장 규모는 약 10조 2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2% 성장했으며 컬리와 무신사의 거래액도 각각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고사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와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대학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현희 교육부 대변인은 논란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연세대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들에도 전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에서는 12일 자연계열 논술고사 중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술 문제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시험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780여 명의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승인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맹유학 불허 요청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구현희 대변인은 학생들의 복귀가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대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지난 3월 61%에서 9월 65.4%로 증가했으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71.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는 만 25세에서 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눈에 띕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8.2%로 3월보다 7.1%포인트 증가했으며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49세 무자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이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0.72명의 2배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소아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주말 및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른 효과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B씨와 공모해 군 복무를 대신하며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지만 병무청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9월 자수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졌고 3개월간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 입대했고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B씨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대리 입영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로켓 기술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3일 스페이스X는 역대 최강의 우주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의 주요 성과는 일단 추진체인 슈퍼헤비 로켓이 발사 후 지상으로 돌아와 발사대에 정확히 착륙한 것입니다. 이는 발사체 재사용 기술의 핵심으로 로켓의 재사용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스타쉽은 1단 슈퍼헤비 로켓과 2단 추진체 겸 우주선인 스타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단계 모두 회수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슈퍼헤비 로켓은 2단 추진체와 분리된 후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왔고 스페이스X의 로봇팔 메카질라가 이를 발사대에 고정시켰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행 성족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2단 스타쉽은 고도 212km까지 상승해 지구 궤도를 비행한 후 대기권 재진입과 함께 인도양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착수 후 폭발했지만 이는 시험 비행의 과정 중 하나로 재사용을 위한 회수 프로그램은 이번 비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2026년 예정된 나사의 아르테미스 3호 유인달 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나사의 달 착륙선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궤도에서의 우주급유 시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슈퍼헤비 로켓은 33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의 SLS 로켓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6일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오전 중에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 사이로 예측됩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